손님, 죄송하지만 이런 곳은 어울리지 않으시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매장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은 노인의 낡은 코트와 다른 시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시계 가짜죠? 노인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준 선물입니다. 그러나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조품은 저희 매장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나가주시죠. 노인의 눈빛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말하지 못한 어떤 사연이 그 깊은 주름 사이로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방금 내쫓은 초라한 노인이 이 브랜드를 처음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도 헤비사연 이야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비는 사흘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매장들은 유리 너머로 은은한 조명을 흘렸고, 바닥에 번지는 빗물은 딱딱한 도시를 조금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HJ 플래그십 스토어.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품의 성지, 최상류층만 출입하는 곳. 단 한 걸음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자격과 신분이 증명되는 장소. 서연은 매장 중앙에서 팔짱을 낀 채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색 슈트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발끝까지 완벽하게 신경 쓴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광고판 같았습니다. 입사 3년 차, 최연소 판매 1위. 그녀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고객들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고, 본사는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승진 후보, 차기 지점장 후보, 그녀의 미래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 한켠에는 늘 경쟁과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목표치 꼭 채워야 해. 이번 승진 후보에 오른 것도 절대 놓치면 안 돼. 한 번이라도 밀리면 끝이야. 그런 생각들이 그녀의 눈빛을 점점 더 차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객은 돈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매출이었습니다. 따뜻함보다는 효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서연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트렌치 코트, 축 처진 어깨, 구두 뒤축이 닳아 기울어진 걸음. 노인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환영이 아닌 계산, 호기심이 아닌 판단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왜 들어오는 거지? 구매 의사도 없으면서. 노인은 조용히 진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 너머 수천만 원짜리 시계들이 줄지어 빛났습니다. 오래오래 노력해 얻은 듯한 반짝임들. 그의 시선은 어딘가 아득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그는 천천히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은색 시계, 작은 스크래치, 다른 가죽줄. 브랜드 로고는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얹힌 그 시계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한 말을 이제서야 꺼낸 듯 했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가볍게 내쉬었습니다. 손님, 저희는 정품만 취급합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온도는 차가웠습니다. 노인의 손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것입니다. 그 말은 속삭임처럼 흘렀습니다. 추억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사람의 목소리. 결혼 30주년 때 받은 겁니다. 당시엔 이 시계 하나 사려고 석 달을 모았죠. 그런데 아내가 먼저 떠나고 이게 마지막 남은 거예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 그리움의 깊이,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입니다. 저희는 AS 대상이 아닌 제품은 다룰 수 없어요. 가까운 시계점을 이용해 주세요. 노인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수백 명 직원에게 존경받던 눈빛, 수많은 실패와 다시 일어섬을 겪어낸 눈빛, 그러나 지금은 외로운 눈빛, 그리고 조금은 슬픈 눈빛. 예, 알겠습니다. 시계를 소중히 쥔 채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본사 인사팀, 승진 면접 일정 조율 마이너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드디어 3년 동안 기다린 순간 노인은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비가 찬물처럼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는 허리를 조금 굽히고 빗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VIP 예약 손님도 오니까 정신 차리자.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저런 분들은 왜 굳이 이런 매장을? 서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가끔 착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곳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직원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매장 천장의 작은 빨간 빛 CCTV는 조용히 깜빡이며 모든 것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 하나하나를,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리고 그 차가운 시선을. 노인은 근처 빌딩의 비가림 아래로 이동했습니다. 젖은 손으로 시계를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유리를 살피고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다루듯 천천히. 작은 흠집이 난 유리 안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조용한 눈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 잊지 말아요. 이 시계 볼 때마다 나 생각해요. 그날 아내는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떠났습니다. 영원히. 노인은 숨을 고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만든 이곳이 언젠가 사람 마음까지 팔게 될 줄은 몰랐구나. 그는 천천히 눈을 들어 HJ 플래그십 스토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반짝이는 조명, 저 완벽한 진열, 저 냉정한 시선들. 30년 전 그와 아내는 작은 공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의 시계를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야. 우리는 사람을 위한 시계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브랜드는 거대해졌고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혁, 아버지, 준비 잘 되고 계시죠? 다음 주에 서연을 정식으로 소개드릴게요. 제 약혼녀예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 조금 전 자신을 내쫓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눈빛, 단호한 거절. 나가주시죠. 그 여자가 아들의 약혼녀라니. 손목의 시계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비가 다시 굵어졌습니다. 노인은 휴대폰을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빗속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말과 시선이 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노인이 누구인지 노인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민혁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아버지에게 한 일을. 다음 주 그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식탁 앞에서,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그리고 그때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각거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마치 다가올 운명을 알리듯 흡수된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 사이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HJ그룹 본사 73층 회장실. 문이 부드럽게 닫히자 정혜석 회장은 젖은 코트를 조용히 의자에 걸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천천히 울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작은 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높은 곳에서도 정혜석 회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목에 오래된 시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은빛은 빛을 잃었지만 세월이 만든 흔적은 오히려 깊은 품위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스크래치, 흐릿해진 숫자판, 달아빠진 가죽줄. 그러나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투지, 어린 아내의 웃음, 그리고 마지막 눈물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히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쓸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있었다면 오늘 일을 뭐라 했을까?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넓은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노인의 목소리는 더욱 외롭게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순간 매장 안에서 들었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시계 가짜죠? 나가주시죠.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들이, 그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젊던 시절,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30년 전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시계 공방 하나, 낡은 작업복 한 벌, 기름과 금속 냄새 가득한 손. 그 모습으로 은행에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안 어울립니다. 거울 보세요. 현실 좀 아세요. 담보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가게 문 앞에서 되돌아온 멸시의 눈빛들. 고급 레스토랑에서 거절당한 순간들. 심지어 백화점에서조차 손님 여긴 좀 하며 고개를 돌리던 직원들. 그 말을 듣던 순간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증명하겠어.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어. 내가 성공하면 그런 세상을 만들겠어. 그 다짐이 그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밤을 새워 시계를 만들고 거절당해도 다시 일어서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HJ그룹이라는 이름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회사,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는 브랜드.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아내 미정과 함께 세운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의 매장에서 자신의 직원이 똑같은 말을 똑같은 눈빛으로 했다니. 내가 만든 곳에서 정혜석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서늘한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만들어온 가치가 어느새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실망.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똑똑.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비서 김영수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늘 단정한 정장을 입고 조용한 걸음으로 회장 앞에 서는 남자. 그는 정혜석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서류 파일을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청담 본점 CCTV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정혜석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 모두 있나? 예. 직원 대응과 고객 응대 전체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2분부터 4시
15분까지의 기록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비서는 순간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요?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은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누군가는 오늘 자신처럼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조금 마음이 무거워. 비서는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그는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석 회장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묻어난 그 무게감은 20년을 함께한 비서조차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몇 초 후 회장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민혁, 아버지, 저녁에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서연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주 식사 자리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혜석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좋은 사람. 그 단어가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겉이 아닌 속을 봐야 한다. 그는 늘 그렇게 말해왔고 그 철학으로 회사를 세웠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도 협력사를 선택할 때도 그는 항상 사람의 본질을 보려 했습니다. 학벌이 아니라 성실함을, 외모가 아니라 진심을, 말이 아니라 행동을. 그래서 HJ그룹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그 모습, 비 내리는 거리에서 아내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선물을 들고 문 밖으로 내몰리던 순간 그 장면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확신할 수 없구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걱정인지, 서연을 향한 의심인지, 아니면 자신이 만든 이 회사를 향한 불안인지, 그는 파일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CCTV 영상 속 서연의 표정. 처음엔 무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이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팔짱을 끼고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이어지는 경멸, 단호함, 무시. 그 시계 가짜죠?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나가주시죠.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조금의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나가자 입꼬리를 올리며 흘린 무심한 말.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옆에 있던 직원이 웃었습니다. 서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석 회장은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살짝 흔들린 손끝이 시계 뒷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각인된 이름 MJHS. 사랑했던 이름. 오래 품어온 기억. 그는 결혼 30주년 때 이 시계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석 달 동안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꿈꾸던 시계 브랜드의 첫 번째 제품. 당신, 이거 보면 나 생각해요. 언젠가 우리도 이런 시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을 하던 아내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들은 정말로 그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곁에 없었습니다. 정혜석 회장은 손목 시계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빛이 시계에 반사되어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군.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까요? 그는 조용히 시계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그곳을 찾을 걸세. 비서는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하지만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준비하면 되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숙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언제쯤 방문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안으로. 복장은 어떻게? 오늘처럼. 회장은 창가에 걸린 낡은 코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서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되자 정혜석 회장은 서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사람의 가치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주세요. 돈이 많고 적음이 사람을 정의하지 않아요. 당신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날 아내는 병상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절대 변하지 말아요.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켜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의 철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정아, 이번에도 내가 맞았군. 그의 시선이 천천히 책상 위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직원 명단, 매장 방문 기록, 인사평가 자료, 그리고 손가락이 은근하고 조용하게 한 이름을 눌렀습니다. 김서연, 입사 3년 차, 최연소 판매 1위, 승진 후보. 화려한 이력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정혜석 회장의 눈에는 그 숫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이는 건 오늘 오후 CCTV에 찍힌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근무 일정 조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0-8시. 김서연, 청담 본점 근무. 그날 가겠네.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빗속 어딘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처럼, 아내처럼,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아들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시계는 여전히 째각거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마치 다가올 진실을 재촉하듯. 김 비서가 나가고 난 뒤 정혜석 회장은 잠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빛바랜 시계 속 초침이 조용히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째각, 째각, 째각. 그 소리만이 넓은 방 안에 홀로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했고 73층 회장실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 한쪽에 걸린 오래된 액자 앞에 섰습니다. 작은 시계 공방 간판, 그리고 그 앞에서 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사진. 사진은 색이 바랬습니다. 가장자리는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미소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첫 공방 개업식 날이었습니다. 간판도 작았고, 가게도 작았고, 꿈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성공도 직함도 매출 수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뿐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미정이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아. 진심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야. 그는 사진 속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흐릿한 유리에 손가락이 닿자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디 사람을 볼 때 겉보다 마음을 먼저 보세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숨이 가빠지는 와중에도 그 말은 늘 그의 가슴 한쪽에 조용히 그러나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오늘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누구에게 묻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혹은 자신에게.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혜석 회장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 위로 저녁 불빛이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회의는 잘 끝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밝고 편안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 아직 진실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 그래, 다 끝났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혁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그 직원, 혹시 김서연 말씀이신가요? 그래. 서연 씨 괜찮죠? 민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후배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정말 좋습니다. 성실하고 진심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회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 있는 사람.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가 오늘 본 모습과 아들이 말하는 평판이 서로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연인에게는 따뜻하게, 고객에게는 차갑게, 상사에게는 공손하게, 약자에게는 무례하게. 그것이 진짜 얼굴일까요? 아니면 가면일까요? 미녀가, 내 아버지. 사람이라는 건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민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어조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서연 씨의 사람됨을요.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진짜 모습을요. 아버지도 직접 보시면 틀림없이 인정하실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 기대, 사랑. 정혜석 회장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이 멀기 마련입니다. 좋은 것만 보이고 나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도 지금 그런 상태일까요? 그래, 보자.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식사 자리 기대하고 계세요. 아버지도 서연이를 좋아하실 거예요. 민혁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그는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 속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 무거운 표정. 사람을 믿는 아들,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아버지. 그 무게 사이에 정혜석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가장 깊은 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상자.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시간이 묻은 리본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때가 묻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글씨, 떨리는 펜 끝으로 쓴 마지막 편지. 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혜석 씨에게 사람의 가치는 시간이 증명해요. 당신은 늘 옳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기다림도 필요해요.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천천히 보세요. 사람의 진짜 마음은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법이에요. 당신이 너무 빨리 판단해서 좋은 사람을 놓칠까봐 걱정이에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미정. 편지를 읽는 내내 정혜석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림. 그가 못했던 것. 그가 잃은 것. 젊은 시절. 그는 너무 빨리 판단했습니다. 사람을, 상황을, 기회를. 그래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고, 동료를 잃었고, 시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속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잔향처럼 맴돌았습니다. 기다림.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목에 낡은 시계를 단단히 고쳐 찼습니다. 째각, 째각, 째각.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보자. 이번엔 끝까지. 한 번의 만남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한 것처럼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똑똑.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는 빼두세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직접 걸어가 보겠네. 비서는 놀랐습니다. 회장님, 비가 올 것 같은데요. 괜찮네. 우산이 있으니.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회장을 모셔왔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걷는다는 건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싶을 때라는 것을. 정혜석은 낡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릴지 모른다는 듯 우산까지 챙겼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한 번 더 회장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싼 가구, 명품 장식, 화려한 조명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낡은 물건, 그의 손목 시계,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 이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추억, 사랑, 그리움.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진짜 귀한 건 낡지 않는 법이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며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와 찍은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 미정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73층에서 1층까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건물 밖으로 나설 때 하늘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천천히 펼치며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정아, 이번에도 내 말이 맞았다. 그리고 천천히 청담 매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늦었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비를 피하려 뛰는 사람, 우산을 펼치는 사람,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 그 사이로 정혜석 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 다른 구두를 신은 노인, 오래된 시계를 찬 노인.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오늘 그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사람, 시계 하나 때문에 내쳐지는 사람,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진짜 세상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우산을 든 그의 뒷모습이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하는 곳은 HJ 플래그십 스토어, 자신이 만든 곳, 자신의 이름이 걸린 곳, 그러나 자신을 거부한 곳.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그는 겉이 아닌 마음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각거렸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마치 다가올 진실을 재촉하듯 청담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나뭇잎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바람이 불 때마다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가게 간판들은 비에 젖어 더욱 반짝였고 도시의 소음조차 눅눅하게 들렸습니다. 정혜석 회장은 매장 앞에 서서 우산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너머로 매장 안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자신을 내쫓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서연, 총명한 눈빛, 단정한 자세, 그리고 어딘가 예민하게 굳은 입술. 자신감이란 이름의 갑옷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세상과 싸우는 젊은이가 보였습니다. 살기 위해 나를 세운 사람, 인정받기 위해 차갑게 변한 사람. 회장은 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익숙한 차인벨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 또? 그러나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직업인으로서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녀는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떨림은 회장의 귀에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연의 눈은 다시 한번 그의 모습을 훑었습니다. 낡은 코트, 다른 구두, 오래된 손목시계.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러나 그녀는 그 생각을 곧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규정대로 했을 뿐이야. 정혜석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확인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곳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열대 뒤쪽에 오래된 사진 액자, HJ 브랜드의 첫 매장 사진,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3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사진.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회장의 시선을 따라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진 좋아하시나요? 목소리에는 어딘가 탐색하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저 사진을 저렇게 보는 거지?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 사진 속의 사람들은 무엇을 팔았다고 생각합니까? 서연은 허를 찔린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질문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계를요?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날카롭게 공간을 울렸습니다. 시간을 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만들던 사람들이었죠. 서연의 손끝이 보이지 않게 떨렸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시계가 아니라 시간, 물건이 아니라 믿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노인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손님은 누구십니까?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더 말하지 않고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진열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만들었어. 미정아, 우리가 꿈꾸던 모습이야. 그때였습니다. 매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깨를 움츠린 채 한 쌍의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작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쓴 모습이었습니다. 구두는 오래되었고 남편의 그레이 자켓에는 작은 물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핸드백은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매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곳에 있어도 되는지 확인하듯 남편이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수리 가능한 모델일까요?
오래된 시계라 줄도 끊어지고 해서요. 그는 손목에서 시계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은색 시계, 낡은 가죽줄, 흐릿한 브랜드 로고. 서연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어제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시계 가짜죠? 어울리지 않으시네요. 나가주시죠. 가슴 한쪽이 따끔하게 찔렸습니다. 노부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섞인 눈빛으로 서연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수리 상담 직원에게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중하게 도와드려요. 최선을 다해서요. 그 말에는 어제와는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후회인지 반성인지 변화인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부부를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노부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혜석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변할 수 있을까? 이 아이는 노부부가 수리 상담을 받는 동안 서연은 계산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목을 가만히 올려놓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 왜 이러지? 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오늘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띵동. 한 명의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서연보다 한 살쯤 어리거나 비슷해 보였습니다. 우아한 블라우스, 단아한 얼굴, 그리고 자연스러운 미소. 서연아. 그녀가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자고 연락했잖아. 아직 안 먹었지? 서연은 순간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은지야. 은지. 그녀는 서연의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눈이 반짝이는 사람, 품이 넓은 사람, 말이 부드럽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서연과 너무 다르게 살아온 사람. 그러나 어쩐지 잘 맞는 사람. 은지는 두리번거리다 정혜석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아, 손님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연이 있군요. 은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친구 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의 눈빛 속에는 맑은 물 같은 선의가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미소, 진심 어린 태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회장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서연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녀는 회장을 향해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겉으론 강해 보이고 차가워 보여도 사실 마음이 참 따뜻하거든요. 제가 힘들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준 사람이에요. 서연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은지야, 지금 손님 앞인데. 괜찮아. 사실이잖아. 은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천천히 깊이 들었습니다. 겉과 속,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서연은 고객에게는 차갑지만 친구에게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약자에게는 냉정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둘 다 진짜일까요?
회장은 손목의 시계를 조용히 만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미정이 말했듯이 아내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시간이 증명해요.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와 서연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는 순간 노부부가 수리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쳐 쓸 수 있다니. 노부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시계가 남편이 저한테 처음 선물한 거거든요. 50년 전에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0년. 그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혜석 회장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에서 겹쳤습니다. 은지가 서연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서연아, 잘했어. 예전 같았으면. 응.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정품 AS만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정혜석 회장은 조용히 매장을 나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유리문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빗속을 천천히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판단할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지켜보자. 그의 손목 시계는 여전히 째각거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만남을 향해, 그리고 다음 주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본사 회의실은 늘 그렇듯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높은 천장, 두터운 커튼, 그리고 회장의 자리 뒤로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공방 앞에서 환하게 웃던 두 사람. 정혜석과 그의 아내 미정. 꿈과 시간을 함께 나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남기고 시간을 남긴다. 그 문장은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혜석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년의 손등에는 세월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잔잔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의 낡은 시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째각, 째각, 째각.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자신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조금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가방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숨은 불규칙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를 부른 이유가 설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손끝보다 먼저 표정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회의실 한쪽에 서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청담점 CCTV 확인하시죠.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CCTV 설마. 커다란 화면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익숙한 매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진열대를 정리하는 모습, 그리고 문이 열리고 젖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들어오는 장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혜석 회장은 화면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본 장면이었으니까요. 대신 서연의 표정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노인이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숨을 참는 듯 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런 곳은 어울리지 않으시네요. 그 시계 가짜죠? 나가주시죠. 영상 속 노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모습,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이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답했습니다. 손님께서 돌아가신 아내에게 받으신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의 손이 천천히 책상 위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낡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입니다. 서연의 눈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 흘렀습니다. 저 시계가 결혼 30주년 때 받았습니다. 아내는 석 달 동안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20살 가난한 시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서연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가라고 한 그 손님이 바로 저였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냥? 회장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놀라울 만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날 본 건 무엇입니까? 회장은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낡은 옷, 젖은 코트, 오래된 시계. 회장이 대신 그녀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한 인간의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도 보지 않고. 서연의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깨질 듯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다잡으려는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살아남아야 해서, 실적이 중요해서 고객을 선별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변명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깊은 오래된 슬픔 같은 숨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을 밟고 나서는 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길. 그 말은 서연의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한때는 당신 같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고 거절했고 비웃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은행에 가면 문전박대당했고 식당에 가면 자리를 거부당했고 매장에 가면 쫓겨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내가 만드는 곳은 누구나 존중받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그는 천천히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만든 매장에서 제가 당했던 일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더 젖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회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벌하고자 불렀다면 이 자리는 이미 끝났겠죠. 인사 담당자가 와 있었을 겁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싶었습니다.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대로 머무를 사람인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작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진심을 찾는 눈처럼. 눈물, 떨림, 목소리. 그 모든 것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다만 그 말에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변화의 증명을 보여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서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신이 스스로 찾는 겁니다.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명품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먼저 마음부터 명품이 되어야죠. 진짜 명품은 가격표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 가득 울렸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심이 담긴 걸음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군.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는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아, 내가 맞았어.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였어. 판단이 아니라 기회를. 창밖 비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시계는 여전히 째각거리며 아내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6장. 비가 갠 다음 날 김서연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카페에서 비싼 라떼를 사들고 완벽한 화장에 명품 가방을 메고 출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메이크업도 얇은 향수도 심지어 늘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었고 검은 바람막이와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 나일까? 택시는 타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낯선 길이었습니다.
가로등이 꺼진 골목, 안내 표지판 하나 없는 오래된 주택가. 평소라면 절대 걷지 않았을 거리. 그리고 그 끝에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문 앞 간판에는 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빛 무료 급식센터. 서연은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하지만 회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변화의 증명을 보여주십시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실내, 오래된 테이블, 그리고 하얀 앞치마를 두른 사람들.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된장과 김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년의 자원봉사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어머, 처음 뵙네요. 봉사하러 오셨어요?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분간 가능하면 매일 오고 싶습니다. 여성은 의아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매일이라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번 오고 말기 쉬운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서연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한번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설거지부터 도와주실래요? 여성은 앞치마와 고무 장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계산하고 미소 짓는 일. 그것만 해왔던 사람. 스테인리스 싱크대는 오래되어 닳아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따끈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물들어갔습니다. 거품이 손등을 덮었고 접시가 미끄러워 툭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깨진 소리가 났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노년의 봉사자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얼굴 가득 잔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시죠?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노인은 가볍게 서연의 손을 얹었습니다. 부족한 건 괜찮아요. 부족함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슴속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 회장님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잠시 후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허름한 코트를 입은 노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 구부정한 어깨, 낡은 모자, 주름진 얼굴들. 서연의 시선이 자연히 그들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손목, 그들의 가방, 그들의 옷차림. 자신이 매장에서 쉽게 판단했던 모습들과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 사람들도 내가 내쫓은 그 노인처럼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일 텐데 이쪽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젊은 사람이 이런 곳까지 와서 봉사하다니. 대견하구만.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깊게 박혔을까요?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된장국을 떠서 노인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심이었습니다. 매장에서 고객에게 건네던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세상에게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시선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의 손이 떨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국을 떠마셨습니다. 아,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는 너무 쉽게 판단했구나. 잠시 후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구석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낙엽을 흔들고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어깨는 뻐근했고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가 울렸습니다. 띠리링. 화면에는 연인 민혁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혁, 지금 뭐 하고 있어? 오늘 점심 같이 먹자고 했잖아. 어디야? 서연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서연, 미안해. 오늘은 조금 들여다보고 싶은 세상이 있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고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서연이 돌아보니 한 중년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줍은 눈빛, 다정한 표정. 네, 오늘 처음입니다. 힘들죠? 여성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요, 이런 곳에 오면 좀 달라져요.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가 외면했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목소리처럼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봉사하려고 왔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배우더라고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서연은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그냥 그 말이 필요했던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퇴근길, 해가 저물고 거리는 어둑해졌습니다. 서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힐 대신 운동화, 명품 가방 대신 청가방. 주차된 수입차들이 늘어선 거리에서 그녀의 모습은 다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명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내 마음은 낡은 종이처럼 얇았구나. 걷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속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진, 고급 식당에서 찍은 사진,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든 사진. 그 모든 이미지가 왜 이렇게 낯설게 보였을까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띠링. 민혁. 서연아,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잊지 마.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야. 아버지가 널 정말 좋아하실 거야. 우리 예쁘게 준비하자. 서연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묘하게 졸아들었습니다. 회장님께 인사드리는 자리. 민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장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진짜 되고 싶었던 사람이 저 모습이었을까?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시 불빛 아래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피곤한 눈빛.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같았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속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난 이제 달라지고 싶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민혁에게 말해야 할까? 내가 변하고 있다고. 아니, 변하고 싶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향해, 진짜 자신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갈하게 정돈된 긴 식탁, 은빛 촛대 아래로 부드러운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지나치게 조용했고 서연은 자신이 초대받지 않은 공간에 앉아 있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곳은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민혁의 아버지 정혜석 회장의 집. 그리고 바로 며칠 전 그녀가 매장에서 내쫓은 바로 그 사람의 집. 서연의 맞은편에는 민혁의 큰 누나 정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 손끝까지 절제된 태도. 명문대 교수이자 이 집안의 장녀. 유진은 조용히 서연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옆쪽에는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한 듯한 가정관리자가 서연의 컵에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차향이 풍겼습니다. 고급스러운 도자기 잔, 흰색 린넨 냅킨, 완벽하게 정돈된 테이블. 하지만 서연의 심장은 조용히 뛰지 않았습니다.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서연 씨. 유진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라 직접 뵙고 싶었어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HJ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했나요? 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을 참 많이 보겠네요. 그 질문은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유진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의미심장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건 어렵죠. 특히 겉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일은 더더욱. 순간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설마 알고 계신 걸까? 민혁이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서연이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입사 3년 만에 최연소 판매 1위거든요. 그래. 유진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 있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고객을 잘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운? 유진이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그때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느리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조용한 집안에 울리는 굵은 리듬.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공기가 긴장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계단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혜석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빛 머리, 단정한 셔츠, 그리고 그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혈관을 타고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민혁이 환하게 웃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서연이 소개해 드릴게요.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 약혼녀 김서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하지만 회장은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 하나, 서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회장은 몇 초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깊은 눈빛으로,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구나.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듯 차가워졌습니다. 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매장에서 한번 들르셨었나 봐요? 서연이가 청담 본점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래.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매장에서 봤지. 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바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운 거리, 피할 수 없는 시선,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혁이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연 씨는 매장에서 최고 실적을 내는 분이래요. 그래. 회장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나요?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객을 잘 선별하셨나요?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별.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혁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는 정말 친절하고 섬세한 사람이에요. 고객들이 다 서연이를 찾는다니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그리고 다시 서연을 보았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신가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회장이 반문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니었나요? 그 순간 온 세상이 그녀를 향해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차양이 코를 스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째각, 째각, 째각. 서연은 회장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그 낡은 시계를, 자신이 가짜라고 했던 그 시계를.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을요.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민혁이 분위기를 풀려는 듯 밝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식사하시죠. 아버지, 서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곧 아실 거예요. 그래.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 보지.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음식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유진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사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이나 지위보다.
그 말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서연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봐야죠.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회장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 하지만 민혁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돌아보니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할 일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회장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기회는 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증명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용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서연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손등 위에 얹혀 있던 숟가락이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정혜석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나무 바닥이 낮게 울렸습니다. 오랜 세월 무게를 견딘 사람만이 가진 무게감이었습니다. 민혁이 다가가 의자를 빼려 했지만 회장은 손으로 가볍게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세우고 앉았습니다. 이 자리 불편하지 않나? 회장의 첫마디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소리치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서연의 가슴을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판단이나 비난보다 더 깊은 것,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전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 매장에서 오래된 시계를 수리하려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무릎 아래에서 조용히 움찔했습니다. 그 시계는 48년 전 한 여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지요. 회장의 목소리가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서로의 꿈을 믿어주던 두 사람의 시간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민혁은 상황을 감지한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아래 집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낡은 시계, 자신이 차갑게 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계 가짜죠? 나가주시죠. 회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인은 떠났고 남은 사람은 그 시계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시계줄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계를 모조품이라 하더군요. 서연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짓밟은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해서 배척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 가르쳐 왔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집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조차 몸을 줄인 듯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손으로 치마를 쥔 채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했습니다. 그날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실적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탁자 위로 번지는 작은 물방울 하나. 그것이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서연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물어봤을 겁니다. 그 시계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인지. 회장은 그녀의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슬픔이 깃들어 있었고 동시에 깊은 피로와 연륜이 담겨 있었죠.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틀린 뒤에 무엇을 하느냐이지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더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때 회장이 시계를 풀어 내밀었습니다. 받으시오.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받을 자격이 아직 없습니다. 회장이 부드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니 갖고 있지 말고 배우시오. 이 시계는 시간이 쌓여야 진짜가 됩니다. 그는 시계를 그녀 손바닥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따뜻한 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그것을 감싸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진짜 가치란,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잘 드러나는 법이지요. 서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 숙여 깊이 절했고 눈물이 식탁 위로 빗물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잃지 않겠습니다. 1년 후 HJ 플래그십 스토어.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코트, 오래된 가방.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거 수리 가능할까요? 서연은 시계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시계 오래되셨네요. 응, 30년 됐어. 소중한 분께 받으신 건가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줬지. 서연은 시계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30년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 시계 안에는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겠네요. 할아버니와 함께 웃었던 날들, 함께 울었던 날들, 그리고 함께였던 모든 순간들이.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서연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소중한 것을 맡겨주셔서. 노인이 나간 후 서연은 그 시계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그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퇴근 후 서연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정혜석 회장이 창가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회장이 돌아보았습니다. 석양빛이 그의 흰 머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서연은 손목에서 시계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차고 있던 시계. 돌려드립니다. 회장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무게가 달라졌군요. 네. 이 시계의 무게 말입니다. 회장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담겼으니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찼습니다. 째각, 째각, 째각. 사람은 완벽할 필요 없어요. 다만 진심이면 됩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그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이 하나 더 생겼어.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돌아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민혁과 서연은 나란히 한강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응? 1년 전보다 훨씬 예뻐졌어.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화장 안 했는데? 응, 그래서 더 예뻐. 민혁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너 정말 좋아하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회장님이 정말 좋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시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햇빛사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오래된 시계처럼 시간이 쌓일수록 더 소중해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